야구는 풀스윙. 자, 우리 또 야구는 풀스윙 채널의 공식 똑순이 배준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이 한화 이글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화 이글스. 사실 작년에 한화 이글스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 시리즈 맛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팬들은 올라가는 건 있어도 기준치가 내려가는 건 없어요. 작년에 한국 시리즈를 맛봤으면 올해는 우승이 목표인 것이 올해는 그럼 한 준플? 뭐 이건 없어.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팬분들이 약간 불안해 하셨던 게 이제 폰세 와이스라는 이 두 명의 압도적인 외국인 투수가 이제 같이 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분명히 다른 외국인 투수가 오겠지. 근데 그만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화 이글스도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강백호도 영입하고 방망이 팀으로 빡 가가지고 또 오재원도 처음에 1번에 중기한 막 넣기도 하고 이런저런 걸 막 했어요. 했는데 생각만큼 초반부터 뭐 잘 풀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성적표가 만족스럽지는 않으시겠죠.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물론 선수들도 그렇고 또 뭐 감독 코치도 만족스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와중에도 이런 선수 좀 보내고 누구 또 데리고 오고 또 운이 좀 좋았던 건 왕앤청이 아시아 쿼터인데 인물도 좋고 막 진짜 됐단 말이에요. 왕서박이라는 별명도 없고 그래도 또 이래저래 하다가 드디어 이제 칼을 또 뽑아서 드디어 짐머맨이라는 선수가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짐머맨은 오스틴 보스와 함께 FA로 딱 풀려버린 선수였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이적료 없이 데려올 수 있었고요. 자, 짐머맨의 첫 데뷔전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봤습니다. 일단 뭐 기록만 보자면 4이닝 무실점 어떻게 보면 조금 평이하다라고 볼 수 네. 있겠지만 저는 어떤 그 과정을 봤을 때 충분히 그 다음을 기대할 만한 요소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선수가 이제 그 인터뷰 한 걸 보니까 네. 긴장을 좀 했었다. 저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그럴 당연하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긴장을 생각해요. 안 하면 그게 또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리그에 그렇죠. 첫인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던지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이런 한국식 어떤 응원 문화에 좀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날 이제 피칭을 하다가 2회 초였죠. 이게 네. 타구에 몸을 좀 맞는 뭐 맞았어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긴장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보면은 1회보다 2회가 더 낫고 그렇죠. 2회보다 3회 이렇게 점점 이게 좀 패턴이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다음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짐머맨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한 79 정도를 원래 예상하고 올라가는데 네. 그보다 훨씬 적은 57개만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좀 분위기 좋을 때 좀 바꿔준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타구에 맞은 부분도 좀 고려를 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 다음을 또 기억하기 좀 좋은 그런 상황이고 게다가 아시잖아요. 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날 하나가 승리를 거뒀단 맞습니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짐머맨 선수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짐머맨에게 승리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어떤 뭐랄까요 그 자기 홈구장에서 처음 등판을 했고 그 경기를 또 대승으로 이겼고 뭐 난리 났죠. 막 물 뿌리고 막 아,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좋아. 라는 분위기를 뭐 그런 기분을 갖게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음 등판에서 만날 팀이 어떤 팀이 될지 몰라요. 근데 LG 트윈스의 방망이가 한참 안 좋은 사이클이 있을 때 만났기 때문에 또 판단을 좀 유보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이 투구수 관리가 그쵸. 정말 잘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망다니거나 아니면 자신 없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구위로 막 찍어 누르는 투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투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짐머맨. 근데 이름도 좀 멋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짐머맨. 이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구종이 다양하잖아요. 네, 네. 요거를 보는 재미도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ABS나 이렇게 좀 적응해야 될 것들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네. 이게 조금 더 무르익으면 무서워질 수 있다라고 뭐 아직은 한 경기지만 그렇죠.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화 이글스가 요 근래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게 이제 강백호 선수의 이제 부상 이탈도 있었고 이러저러하게 또 하주석 선수 이영범 그쵸. 선수 트레이드하면서 야 그 하주석 한화 1라운더인데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가 있고 뭐 이러저러합니다만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짐머맨이 딱 뭔가 좀 정리를 한번 딱 좋아요. 네,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한화 이글스로서는 지금 이 순위에 만족할 수가 없고 적어도 가을은 가봐야 되잖아요. 가을 가는 거 이상을 그렇죠. 저는 바라볼 거라고 네. 생각하고 이 시즌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을 교체한다라는 거는 분위기를 바꿔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방망이를 주 무기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업앤다운이 좀 심할 수밖에 아유, 없어요. 이거는 맞습니다.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 진머맨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분위기를 뭔가 좀 싹 바꿔주는 좀 신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뭐 타자들이 잘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일단 하나가 원하는 모습을 첫 등판에서 보여줬다라고 보여줬다.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진모맨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일단 좀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2026 시즌 시작할 때 김경문 감독의 아주 원대하고도 좀 과감한 한 수가 뭐였냐면 바로 고졸 루키인 오재원을 1번의 중견수로 기용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했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이 KT 위즈의 이강철 감독은 마찬가지로 고졸 신인인 이강민을 유격수로 넣을 건데 근데 우린 9번에 쓸 거지롱.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야 애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얘가 얼마나 지금 그게 프로 자기보다 뭐 10살 많은 형들이랑 이게 되겠어? 이제 이런 좀 관리 차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김명문 감독은 우린 노빠꾸다. 없다. 간다. 해가지고 이제 넣었는데 사실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과정도 이제 있었어요. 이렇게 일단은 뭐 중년서 세워놨더니 공이 생각보다 너무 뻗어요. 뭐보다 너무 휘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눈썹이 약간 짱구 눈썹이거든요. 그쵸, 아주 부비합니다. 네. 그런데 그 약간 당황한 모습도 좀 보였고, 그리고 방망이가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뭐 이원석 선수랄지 이진영 선수랄지 이런 선수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팬들은 뭐였냐면 야 이럴 거면 2군 보내가지고 경기 경험치라도 먹여라 했는데 계속 대꾸대기면서 대주자 대수비 좀 하다가 갑자기 방망이가 빡 치고 올라왔습니다. 요 근래 오재원 방망이 좀 미쳤던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시즌 내내 좀 반복되는 얘기기는 그렇죠, 해요. 그렇죠. 시즌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고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재원 선수가 아무래도 방망이가 잘 터지는 날에는 모든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수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좀 방망이가 안 풀리는 날에는 좀 수비적으로도 좀 다운되는. 맞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어쨌든 오재원 선수가 지금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중견수에 대한 고민은 한화는 아직 진행형이다라고 바로 말씀드릴 수 이겁니다. 있고. 지금 오재원 선수의 염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오재원 선수를 이렇게 방망이를 잘 치고 적응이 됐고 1번까지 쓸 거면 원래 자기의 자리인 중견수로 쓰고 문현빈 지금 왜 안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걔를 또 좌익에서 중견으로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김경문 감독은 나는 노빠꾸다. 문현빈은 중견수. 이 오재원 넌 좌익수로 가. 이렇게 좀 돼가지고 이게 맞아? 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문현빈을 중견수로 쓰기 때문에 이따 얘기할 한지훈 같은 선수의 활용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어쨌든 뭐 다들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중견수 문현빈을 쓰고 그리고 좌익수로 오재원을 쓰는 요게 나중에 이렇게 바뀌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오재원 염좌아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견수 문현빈을 계속 좀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명의 새로운 이름이죠. 야 허인서. 와 지금 이게 강민호 양의지 요 세대 이후로 대형 포수들이 등장이 굉장히 더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나마 좀 있었던 선수가 박동원 선수인데 이 선수도 내일 모레 40입니다 지금. 네, 이렇게 되고 벌써 있어요. 그렇게 됐나요? 네, 벌써 이래요.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또 FA로 이동을 했었던 유강남 선수가 기대 못 미치는 활약을 좀 보였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뭔가 하여튼 포수들이 좀 지지부진하다 했는데 한준수. 허인서, 김영준 이런 이름들이 갑자기 리그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딱 어린 선수들로 좀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인데 이 와중에도 지금 허인서의 활약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허인서 선수는 사실 이제 군대를 좀 먼저 갔잖아요. 그랬죠. 그 군복무를 먼저 마치고 그 구단에서 좀 장기적 플랜을 세워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인서 선수한테 일단 기대치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선수가 가진 파워.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걸리면 갑니다. 네, 걸리면. 이렇게 포수에게 장타력이 있다. 너무 매력적인 거잖아요. 그게 양이지고 강민호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개 구단이 전반적으로 좀 세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허인서 선수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근데 지금 뭐 성적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사실 시즌 초반에는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아직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시즌은 처음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의 뭐 기복은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위치를 계속 유지해주면서 좀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오히려 이 김형준 선수가 방망이에서 살짝 부침을 좀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말씀드렸던 허인서와 한준수 이 두 젊은 포수가 지금 타격에서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타율이 같아요. 그쵸. 2구위, 2구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뭐 장타율, 출루율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지만 WAR을 봤더니 2.97, 2.91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WRC 플러스는 한준수가 좀 윗니다만 홈런수는 허인서가 2배, 7개, 14개. 이렇게 되니까 야 올해 이제 드디어 강민호, 양의지, 박동원 이런 이름 아닌 새로운 골든글러브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참 포수는 정말 오랫동안 이들이 정말 몇 년을 해먹는 거냐 도대체 라는 얘기가 될 정도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자 어떻게 보십니까? 허인서와 한준수 만약에 오늘 딱 끝났다 시즌이 그러면은 기자님은 어느 선수에게 골글표를 주시겠습니까? 일단 네. 이 두 선수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프로야구의 어떤 포수 지형도가 좀 바뀌고 바뀐다. 있구나. 그렇죠, 사실 이 그렇죠. 선수 두 명 모두 아시안 게임은 승선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허인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명단 발표한 후에 허인서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네네. 정도로 임팩트가 좀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두 선수 모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주전으로 좀 출발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공백이 생겼을 때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딱 기회로 딱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한준수 선수도 굉장히 좀 비약적인 발전을 그렇죠. 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뭐 이범호 감독도 놀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나 네. 뛰어나게 잘해줄 줄이야. 네. 자 그래서 누구 뽑으신다고 은근슬쩍 지금 빠져나가시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가나다 순으로 봤을 때 더 네. 빠른 선수예요, 더 느린 선수예요? 늦은 선수. 저는 딱 지금으로만 보면은 왜냐면 타율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도 좀 타격 쪽에서 조금 더 힘이 있는 좀 뒤쪽 그렇죠. 여기가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요 롱폼이 한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허인서 좀 가야 되는 맞아요. 그렇지. 이게 기아 편이었으면 바로 한준수라고 우리가 하지. 근데 사실 수비적으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더 다를 맞아요. 수도 있지만 네네네. 네 이제 골든글러브가 사실 약간 좀 타격적으로 빠따기. 조금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어쨌든 간에 삼성의 강민호 여전히 뭐 건재합니다만 김도환이라는 또 걸출한 포수 나왔죠. LG 트윈스도 또 선발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이주헌도 뭐 있고요. 아무튼 리그의 이 젊은 포수들이 이제 드디어 좀 세대를 드디어 좀 바꿔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젊은 선수의 성장이라는 거는 진짜 뭐 누구나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유독 포수는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실 뭐 방망이만 좋아서 되는데도 절대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 안 되면 못 써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 투수들을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도 좀 그렇죠. 이끌어 갈 수 있는 네.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저는 사실 그 아시안 게임 때 좀 놀랐던 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와일드 카드로 포수를 쓰지 않는구나. 네네네.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포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들을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굉장히 좀 놀랍고 또 기대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크고 있는 선수들이 어디까지 또 발전을 할지 맞습니다. 이 강민호 양의지 선수를 얼마나 압박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강민호, 그 양의지 이 선수들도 그 이전에 있었던 박경환 시대, 김동수 요 이후로 한참 걸려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허인서와 한준수는 각각의 팀에 최재훈과 김태균이라는 FA 포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선수들보다 더 등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FA로 잡아온 선수가 여전히 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앞방마님이 아니라 뒷방마님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자기가 한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부상이나 뭐 여러 이슈가 그렇죠.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 믿고 이들을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 것 같고 앞으로의 활약을 이 선수들이 더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그렇죠. 네, 좀 증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동주, 김서연, 정우주, 황준서라는 이 정말
지금 이거 피같이 모은 정말 자식들 아닙니까? 근데 이 선수들 중에서 제대로 된 활약을 지금 하고 있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이게 진짜 지금 한화의 그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야 그러면 김범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태양이니 뭐 이 선수 왜 안 잡은 거야?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망가질 줄은 몰랐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수들이 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 일본에서 또 이제 그 연수를 좀 받고 돌아온 탕아 있으니 바로 김서현이 돌아왔습니다. 그쵸. 뭐 부진도 있었고 부상도 아우, 있었고 뭐 네. 1라운더들이 정말 좀 다사다난했는데요. 그렇죠. 일단 김서현 선수가 복귀를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은 약간 한화 팬들이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대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래서 일본 가서 투구 폼을 얼마나 정착시켰는데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단기 유학으로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바뀌고 그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기대치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실제로 이제 손혁 한화 단장이 직접 가서 이 모습을 봤다라고 네. 하는데 일단은 몸의 움직임이 좀 안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투구에 만족을 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마추어 시절에도 뭐 한 가지 투구 폼을 이렇게 좀 딱 밀어붙이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른 좀 다양하게 좀 투구 폼을 했었고 이 프로에 와서도 이거를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참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선수 본인이 좀 만족스럽고 좀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김선 선수가 올 시즌 초반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갑자기 제구가 안 잡힌다. 네,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투구폼에 대해서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좀 뭐 예를 들면 좀 머리나 팔이 좀 벌어지는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잡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 부분에서 얼마큼 좋아졌는지 이제 실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리그에 정말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공을 뿌리는 젊은 투수들이 많이 있죠. 이를테면은 안우진이나 곽빈, 뭐 이런 요새 근래 김진욱 이런 선수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공을 던질 때 머리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을 계속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 제구 날리는 투수를 보면은 이야 하면서 뭐 모르겠다 하고 뭐 머리가 흔들흔들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구가 살짝 아쉽게 빠졌다가 아니라 갑자기 뭐 타자 등 뒤로 가고 뭐 이쪽으로 막 포수가 도대체 잡을 수도 없는 그런 공을 던진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사실 같은 팀 동료, 감독 코치, 팬들까지도 불안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김서현 선수가 이게 얼마나 극복됐는지가 진짜 관건이긴 한데 참 그게 있잖아요. 그 요새 메이저리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구를 잡기 위해 구속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좋은 구속을 던지려고 하면서 이걸 일관성 있게 해야 그래야 제구가 잡힌다는 얘기도 하는데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양대 산맥이죠. 공 엄청 빠른데 제구 안 잡히는 선수, 진짜 빠워 좋은데 못 맞추는 선수. 이 두 선수 유형은 언제나 야구 팬들에게 그 뭔가 좀 질척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포기를 못 하겠으니까. 저는 약간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네. 보고 있는 게 김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시즌 보여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한 번 고점을 찍었던 선수는 잠깐 부진이 있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김선 선수도 다 거쳤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제구를 잡기 위해 구속을 좀 내려보기도 했고 근데 좀 패턴을 좀 단순화시키기도 네. 했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의 것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92경기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남은 경기가 뭐 한 50하고도 뭐 한 4게임 정도, 뭐 2게임 정도 이렇게 있네요. 지금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화의 성적표를 보면은 승패 마진 -1. 네, 그래서 5할이 살짝 안 되는 상황. 그리고 6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5위 두산과의 게임 차이가 2.5게임 차이. 요거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올해로서 지금 감독 계약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는 감독들이 몇 분 계신데 그중에서도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감독이 바로 김경문과 김태형이라는 빅네임들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김경문 감독이 다시 한번 현재 양승관 수석 코치, 양상문 투수 코치 뭐 이런 좀 약간 올드보이들이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한화를 맡을 수 있으려면 올해 어느 정도 성적을 좀 내야 될까? 참 요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정말로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화는 지금 가을 야구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지난 시즌 한국 시리즈 마지막까지 경기를 했던 팀인데 그렇죠. 단순히 와일드카드에 올라갔다 와 신난다 하기에는 눈높이가 이미 너무 높아졌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금 위에 있는 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만만치 네, 않습니다. 올라가려면 어떤 팀이 올라가려면 어떤 팀은 필연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려올 팀들이 사실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가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한화 만약에 뭐 그냥 성적으로만 네. 뭐 감독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지만 성적으로만 보면은 저는 정말로 최상위권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위권까지 가서 그래도 사실 작년에 이제 그 가을 야구 직전에 NC의 돌풍 대단했었죠. 가령 그런 거 그렇죠. 아니면 삼성 같은 경우에 4위로 시작했지만 그걸 치고 올라갑니다. 네, 계속 올라가는 뭐 네. 이런 임팩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작년 가을 야구는 초반엔 NC, 중반엔 삼성 이 두 팀이 약간 주인공 역할을 좀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뭐 LG가 우승하면서 주인공이 됐습니다만 그 어떤 그런 임팩트를 좀 남기고 팬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을 좀 남겨줘야 그쵸. 그래야 뭐가 좀 있는 거지. 대충 이러고 있다가 와일드카드 예 요걸로는 좀 쉽지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또 만약에 금방 만약에 예, 좀 접게 되면은 좀 데미지가 클 것 같고 그렇죠. 더욱이 한화는 꾸준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만큼 그렇다면 우리 기대치가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적으로 조금 증명해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강백호의 영입이라는 깜짝 발표를 하고 사실 강백호가 그 바로 다음 날 미국 나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기사까지 났기 때문에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진짜 그래서 쇼케이스 하러 간대요. 다 잡아놨대. 그러더니 갑자기 한화 옷 입고 나타난 거야. 그래갖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투자를 정말 아끼지 않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한화 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대충 뭐 5위하고 내지 6위로 탈락했다 뭐 이러면은 이게 말이 안 그쵸. 나오는 거지. 그럼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뭐 마냥 잘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외국인 투수들을 영입하는데도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한화 이글스 이번 주에는요 이렇게 해서 주중에는 대전에서 롯데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수원에 가서 KT를 만나는데 요새는 만만한 팀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따진다면은 LG 롯데 정도인데 나머지들은 지금 좀 무섭습니다. 요새 키움, SSG 살아난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이게 보니까 포인트 하나가 딱 해주면은 또 팀이 확 살아날 수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뭐 SSG 같은 경우는 야빌라 선수가 오면서 그러니까요. 분위기 자체가 네, 많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예. 사실 SSG 올해 지금 날아간다고 생각했던 게 최정 딱 시즌 나오면서 끝났네 라고 했는데 갑자기 팀이 막 살아나고 있잖아요. 키움도 보세요. 요새 만나면 제일 무서운 팀 중에 하나 키움이잖아요. 거기 또 이제 그 타자 원투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화 팬분들 많이 보고 있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키움 얘기하지 마라. 우리 앞에서 키움 얘기하지 마라. 그렇죠. 많이 또 상처를 줬던 많은 팀이죠. 상처를 예. 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진머맨이 성공적인 데뷔를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이번 주에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지도 좀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유현진이 작년 가을에 저는 유현진의 시대가 끝나나. 뭔가 좀 LG 입장에서는 진짜 지긋지긋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류은정, 고은정 다 떼고 헤어지는구나라고 했는데 아니지롱 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다른 선수가 됐어요 지금. 전반기만 보면 일단 뭐 무시무시했고 맞습니다. 뭐 제2의 전성기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고 물론 최근에 약간 몸 상태 맞습니다. 때문에 조금 네네. 일찍 내려온 경우는 있었지만 여전하다. 류현진은 그냥 류현진이다. 저는 이렇게 항상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살에 체인지업을 하루 만에 배우더니 40살에 스위퍼를 하루 만에 배우는 이런 투수가 또 있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쨌든 한화 이글스 지금 여기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치고 올라가야 할 텐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위에 두산이나 그 위에 기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한 팀이 하나도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LG 롯데 정도인데 어쨌든 진짜 만만한 팀이 없어서 뭐 다소 가시밭길이 좀 예상이 됩니다만 한화 이글스의 어떤 또 비상 한번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콘텐츠로 돌아옵니다.